혹시 인테리어 고객을 모집하려고 승고나 오프라인 또는 지인 영업만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대표님은요, 월에 약 10만 원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3달째 평균 월 매출 1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본업에만 집중하세요. 열급 마케팅 대표 최기쁨입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많은 대표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한때 잘 나갔던 회사들도 하나 둘씩 망해서 문을 닫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테리어 업종뿐만 아니라 대부분 업종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마케팅을 잘하는 상위 10%는 여전히 매출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작은 확률을 뚫고 그 계약을 따낼 수 있을까요? 저를 만나기 전에 한 대표님은 무려 6년 정도 광고 대행사를 이곳저곳 사용해 왔는데 눈에 보이는 효과를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의건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이 마케팅을 대행사에 맡겼을 때 투자 대비 효과는 과연 있을까? 그러면 이 마케팅 비용에 내가 얼마나 투자해야 효과가 있는 걸까?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대표님은요, 월에 약 200만 원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3달째 평균 월 매출 1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할 때는 이 상담, 실측, 그리고 이 계약금까지 소화하느라고 몸은 힘들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인테리어 마케팅을 실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중간중간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노트에 적어가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비용을 투자해서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타겟입니다. 우리만의 타겟 고객을 정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테리어 대표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광고를 알아서 잘 돌리면 누군가는 클릭해서 들어오겠지. 우리 고객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광고를 시작하는 건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에 이 내비게이션 없이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기름만 줄줄 새는 거죠. 예를 들어 무조건 저렴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고객이 뭐 한 3-4군데 비교 견적을 받으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광고가 하이엔드 자재와 감성 디자인을 강조하는 소재라면 어떨까요? 반대로 감성적인 디자인과 프리미엄 시공을 원하는 고객에게 우리가 최대한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내보낸다면 어떨까요? 결국 이 고객은요, 나에게 맞는 업체는 아니네 라는 생각만 남기고요, 광고비만 나가는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업체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이 핵심 타겟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타겟으로 잡은 사람들은 어떤 니즈와 걱정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타겟 고객에게 컨텐츠를 발행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차별화를 두면 좋을까요? 바로 전문 분야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은요, 우리는 다 잘합니다 라는 업체보다요,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업체를 더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죠? 변호사를 찾습니다. 보통 이 변호사분들은 모든 사건을 잘 다룰 수 있죠. 뭐 형사, 아니면 이혼, 아니면 뭐 노동사건 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 변론하고 대변하죠.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이혼을 앞뒀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혼을 앞둔 고객 입장에서요, 저는 모든 사건을 다 잘합니다 라고 말하는 변호사보다요, 저는 이혼 사건만 10년 동안 전담해 왔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변호사 중 어떤 변호사에게 신뢰가 더 갈까요? 고객은요, 보통 내 사건은 남들과 달라, 좀 복잡해서 전문가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전문 분야를 오랫동안 다룬 전문가들을 더 믿습니다. 인테리어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상가 인테리어만 전문으로 합니다. 카페, 뭐 음식점, 학원 등 이 상업 공간 리모델링만 10년 동안 집중해 왔습니다. 이 한 문장만 들어도요, 이 상가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고객들에게는 바로 차별화를 느낄 수 있죠. 이 업체는 이 상가 리모델링 경험이 정말 많겠구나. 이것처럼요, 우리는 무엇을 안 하는지, 어디에 뾰족하게 집중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전문성입니다. 실제로요, 연매출 100억을 달성한 그 아울 디자인의 박시은 대표님은요, 사업 초기 기술과 현장 경험을 하나씩 탄탄하게 쌓아서 기반을 다졌고요, 그 후에는 하이엔드 인테리어만을 원하는 고객층에 집중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범위를 좁히고요,
본인만의 철학을 내세워 이 타겟 고객을 명확하게 정한 것이 결국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된 거죠. 결국 이 고객은요, 이 업체가 나에게 꼭 맞는 곳인가를 보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야만은 우리가 가장 잘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고객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문 분야를 좁히고요, 그 안에서 깊이 있게 포트폴리오를 쌓는 것, 그게 바로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브랜드가 되고 고객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타겟 고객과 전문 분야를 정했습니다. 그럼 그 고객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노출시키면 될까요? 우리가 이 타겟으로 한 고객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노출을 시키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성비 있는 주거 공간을 꾸미고 싶어하는 고객이라면요,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를 하려면 이걸 먼저 비교해야 됩니다. 같은 30평대인데 왜 이 집은 1000만 원 이상 더 들었을까요? 이런 콘텐츠처럼요, 실제 우리의 타겟 고객, 우리가 잡고 있는 핵심 타겟이 실제로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요,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발행하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문의를 할 겁니다. 이 업체는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잘 이해하는구나, 이 정도로 내 고민을 잘 알고 있는 업체라면 믿고 맡겨도 되겠는데? 결국 이 콘텐츠는요, 단순히 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고객이 우리에게 문의라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설득 구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시공 사진 몇 장 올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의 문제,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먼저 꺼내서요,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콘텐츠, 그런 콘텐츠를 하나씩 쌓아가면요, 결국 그 콘텐츠를 본 고객들은 우리에게 문의를 할 거고요, 그 문의 중에 이미 신뢰가 쌓인 그 고객들은 우리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테리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타겟 고객을 명확하게 잡기. 두 번째, 우리만의 전문 분야 정하기. 세 번째,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고객에게 전문 분야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꼭 메모해 두시고요, 우리 업체는 각각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궁금해지실 겁니다. 이 콘텐츠들은 어디에,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효과가 날까? 그 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고정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적용 가능한 마케팅 방법을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